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 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 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의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